최근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1, 2인 매장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고 이 청소년이 가담한 사례까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최근 대전과 논산 세종 등지에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금은방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은방, 귀금속을 다루는 곳에 그 범행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인데요. 표적의 매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높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범행 타겟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체포 위험이 좀 낮다라고 분석될 수 있는데 대규모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니라 좀 원도심에 위치해 있거나 보행자들의 자연적인 어떤 감시 수준이 떨어지는 위치인 것으로 보아 한 두 가지 이유로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범행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1인 혹은 2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귀금속 집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매장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무래도 이 보안상의 허점 때문에 이제 범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허점들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될까요? 네, 보통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매장들은 보통 인적, 기술적 보안 수준이 취약합니다. 보통 한 명, 두 명이 근무하거나 이런 보안 시설 같은 것들도 민간 경비 업체에서 계약된 어떤 업체를 이용하지만 사실 이런 소규모의 귀금속 상점의 특성상 인적, 기술적 보안에 취약한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수준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함은 자연적 감시나 접근 통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도달되어야 범행이 실행될 가능성도 낮고 검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억제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사건들의 어떤 특성은 좀 명세하거나 위치적으로 좀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을 저지를 때 금은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분, 3, 4분, 5분 안에 이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 금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얻는 그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더욱 표적을 많이 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금은방을 절도하는 것은 사실 검거율로 따지자면 거의 100% 검거가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뭐 노상에서 강도를 한다든지 침입 절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범행 대상 자체가 고가의 귀금속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부피도 작고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뭐 중고 거래라든지 해외 거래라든지 또는 기타 불법 이런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이런 것들의 판로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검거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력적인 표적으로 인식되어서 이런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세대 혹은 굉장히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 경우 기왕 범행하게 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검거의 가능성보다는 이 범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는 경우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표적의 매력성이라는 게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이겠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문 시스템이나 신분 확인 절차 등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 2인 특히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국내에서도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이 보안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고가의 어떤 물품을 취급하는 업소들, 예를 들면 귀금속을 취급하는 금은방이라든지 혹은 또 24시간 영업을 해서 또 외진 곳에 있으면 굉장히 취약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뭐 공식적인 경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특별 순찰 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네. 24시간 이런 감시의 기능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특징을 좀 보완할 방법으로는 해외 사례처럼 좀 이중문 구조, 에어락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중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게이트도 있고 네. 들어올 때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지만 네. 여기서 수분 안에 범행을 성공시키고 도주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비상벨 등의 어떠한 장치로 터치가 되면 네. 중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든지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 미리 알람이 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좀 그 상점 앞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으면 네.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조금 범행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의 이상 행동,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장시간 배회한다거나 또 불필요하게 그 점원에게 긴 시간 대화를 한다든지 이상 행동 같은 것들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이런 AI 기법을 도입한 이런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면 좋은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귀금속 업체들이 사실 영세하고 네. 동네에 위치해 있고 위치적으로도 사람들의 보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비 투자나 보안 수준을 높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비상벨이나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그 지역 상권의 업주들이 공동으로 좀 투자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것은 이제 개인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해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억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또 범행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제력을 주기 위한 이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셉테드 기법 등을 적용해서 자연적 감시도 잘 될 수 있는 위치에 점포를 배치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금은방에서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